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리입니다. 오늘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금 현재 일본의 아주 가장 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슈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저녁에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99명이 새롭게 추가가 되어서 오늘까지 해서 공식 집계되는 결과가 454명의 확진 상태입니다. 정말 진짜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진짜로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실로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게 듣자마자 확 와요. 근데 이 사실 이배에서는 일본 내에서 막 야, 이거 바이러스 배양 접시냐 할 정도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영국에서도 발표한 기사만 봐도 이건 정말 배양 접시다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저도 이 배를 시작으로 해서 일본도 중국처럼 이제 집단 감염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꽤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어떤 걸 내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도 할 겸해서 기사를 많이 찾아보는데 오늘 어제 이렇게 새로 나온 정보들을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이 배에는 아직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검사를 아예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00명이 타 있었으니까 1,700명, 반이 안 되는 숫자가 검사가 됐던 거고, 굉장히 이렇게 늦은 이유가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이고요. 이렇게 누가 양성이고 음성인지 모르는 상황일 때 이 사람이 감염자인데 옮기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전세기들을 띄우고 있죠.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은 그제 미국에서 보낸 전세기를 타기 위해서 이동 중인 미국인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버스에 10버스에 나눠가지고 300명가량의 미국인들이 이동을 하였다고 해요. 이 중에서는 14분이 양성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도 이분은 그 보낸 전세기 안에 특수로 마련된 공간에서 따로 격리돼서 미국으로 이동이 되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한국 분들도 크루즈 안에 14분의 한국 분이 계시잖아요. 이 분들도 대통령 전세기를 띄워서 오늘이네요. 18일 오늘 한국으로 이송이 되실 예정이시래요. 근데 이송이 되고 나서 다시 14일간 재격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건 뭐 전 세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나가면은 다시 14일 격리가 되어지고, 근데 기사를 보면은 14분 중에서 모두가 다 나는 가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신 건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귀국을 희망하는 일부 한국인들만 따로 이송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켜보면은 오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미국뿐만 아니고 호주도 내일 와가지고 전세기로 옮긴다. 캐나다, 대만, 이탈리아 등등에서도 지금 전세기 파견을 고려 중인데요. 사실은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송, 이동 이런 얘기를 쓰는 게 아니고 탈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꽤 비판적인 뉘앙스가 들어갔다라는 게 기사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서는 일본이 공중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방법에 대한 교과서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도 하였고요. CNN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전세기에 태워서 귀국시키는 건 일본 검역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네티즌 말처럼 배양 접시 이런 게 저도 듣자마자 진짜 좀 말이 좀 그런데 납득이 가요. 이거 지금 막 다 지붕 덮여있고 폐쇄적인 환경이고 일손은 딸리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불안한 거고, 매뉴얼에 없던 사안이었을 때 허둥지둥한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세계 각국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일본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 발표 안 해요. 이 배가 사실 19일이면 2주 격리가 끝나요. 내일이죠. 19일이면. 그렇네요. 내일이네요. 2주 격리가 끝나는데 그때 검사가 완료되어질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상황이면 2,000명에 가까운 대기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이니까 검사가 진행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19일 이후에도 계속 격리가 되면서 기다리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일본이 19일 이전에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음성을 가려내고 나중에 내릴 때 한 번 더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 1차 검사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 상태면은
2차 내리면서 검사하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사실 일본에 계시는 분들 다 이거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양성이 지금 14일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24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음성이다라고 계속 판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세 번째, 네 번째 하니까 양성이다라고 나오는 검사 결과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은 계속 퍼지잖아요. 요렇게 퍼지고 요렇게 퍼지고 요렇게 퍼지고. 그니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16일 그제죠. TV를 보는데 속보가 위에 뜨더라고요. 일본 이렇게 위에 속보가 뜹니다. 거기에 소형 유람선 야카타 분해에서 지금 현재 11명의 감염자가 확인이 되었고요. 지난달 1월 18일 도쿄의 한 개인 택시 조합이 이 배를 전세를 내서 가족, 조합원 등을 초대해가지고 80명에서 100명 사이로 이게 규모로 이렇게 선상 파티를 했다 해요. 그러니까 이때 신년회를 했었는데 그 후에 택시기사 6분, 그리고 그의 가족 6분, 종업원 2분 해가지고 총 지금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보니까 어제 저희 집 근처 사가미하라시 저희 집 근처거든요. 사가미하라시에 있는 중앙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간호사분이 감염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보고 나서 와, 여기가 도쿄 외곽이에요. 한 40분쯤 떨어지는 급행으로. 근데 이렇게 공기 좋은 외곽에 여기도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 감염 경로가 바로 이 유람선부터였다는 것이 알게 된 거죠. 신년회 이전에 우한 손님들을 이 배에서 받았었고요. 그 배 안에서 분명 감염자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분들을 접객하였던 종업원분이 감염이 되시고 택시 기사분이 선상 파티에서 그 종업원분에게 감염이 되시고 그 택시 기사분이 본인의 장모님께 감염을 하셨고, 그 장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 전 13일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감염자 중에 사망을 하셨던 일본 첫 감염 사망자이신 거죠. 그래서 간호사분이 여기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것을 쫙 놓고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도쿄 하천에서 그렇게 뱃놀이 하시고 나서 감염이 되셨고, 이분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셨겠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사람들도 감염이 될 확률이 있고, 그리고 사가미하라 쪽에 계속 사시니까 사가미하라 주변으로도 감염이 될 확률이 있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안타깝고 더 이상의 확산이나 공포, 감염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소식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